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서교사 이은지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저작권법에 따라서 이 영상은 알다시피 수업을 진행하는 이 홈페이지 EBS 클래스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이외의 공간에서 이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요.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 줄 책은 짜잔. 세계 미래 보고서 2055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충남 온라인 학교에서 한경화 스님께서 소개를 해준 책이기도 해요. 음. 근데 선생님이 이 책을 다시 소개시켜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소개해준 거를 보고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온라인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를 한 번 더 찾아서 검색을 해서 보면 되겠죠. 자, 선생님이 이 책을 추천해주는 이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은 선생님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주로 활동하는 그런 세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학교에 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여러분들의 경제 주체가 돼서 또 우리 사회를 혹은 이 글로벌한 이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들이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사회가 도래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게 됐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철학 문제들 혹은 인문학적인 문제들을 한번 통찰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미래가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기술에 동반되는 윤리적인 문제는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있을 거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죠.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 또 지금도 계속 논의 중에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직업적인 문제들 또 논의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미래에 대한 미래 예측 관련된 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인문학적인 통찰 혹은 인문학적인 질문들을 많이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표지를 보면요. 짠 이렇게 생겼어요. 세계 미래 보고서 2055 박영숙, 제롬 글렌 지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책의 머릿말의 제목을 보면요. 기술의 미래가 곧 당신의 미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릿말 부분에서 이 책이 어떤 의도로 쓰여져 있는지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선생님이 잠깐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인데요. 우리는 앞으로 몇 년 이내로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이미 컴퓨팅, 센서, 인공지능과 유전공학이 산업 전반과 우리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기 시작했다. 이런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의지했던 많은 낡은 가정들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게 된다. 이제 우리는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예로 18세기 후반의 산업혁명에 대해서 예시를 들여놨어요. 우리가 왜 변화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인데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예전에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일들이 기술적 도구로 해결된 사례들을 우리는 오래도록 봐왔고 지금도 보고 있다. 기술의 최첨단을 걷는 3천여 명의 지식인들의 머리를 빌려서 쓰는 책인 세계 미래 보고서를 통해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미래의 과학, 정치, 경제, 환경 등을 꿰뚫어보는 신선한 통찰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마찬가지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직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경제 활동에 대한 나의 그런 전반적인 인생, 그리고 미래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저는 선생님은 이 미래 사회의 격변기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지금 생각지도 못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산업과 비즈니스 전반에서 언택트 사업이 굉장히 지금 뜨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뜬 사업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언택트 사회 혹은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음, 그 택시, 뭐, 우버라든지 타다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고 택시가 대체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산업들이죠. 그럼 정말 지금보다 앞으로 더한 직업 변동이 있을 것이고, 그 직업 변동에 따라서 산업 변동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산업 변동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일상 생활 변동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을 읽고 좀 여러 가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런 미래 예측이라고 하면 좀 약간 공상과학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전혀 공상과학이 아니라 굉장히 신빙성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미 너무나 많은 빅데이터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거를 기반으로 통계치와 산술적인 그런 가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미래 예측이 단순히 공상과학에서 끝나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차례를 잠깐 볼게요. 차례를 보면 1장에는 메가트렌드 10이라고 해서 지금 앞으로 곧 다가올 10가지 그런 트렌드들인 기술들이 나와 있어요. 그 기술이 어떤 기술들인지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강과 수명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3장은 지금도 굉장히 이슈화 되어 있는 거죠. 인공 일반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 인공지능이 우리 호모사피엔스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인류가 어떠한 생활 변경 변화를 겪을지에 대해서 이제 안내가 되어 있죠. 그리고 4장은 무경계 이미 이런 4차 산업혁명이나 클라우드 뭐 플랫폼 뭐 인터넷 기반으로 한 모든 시스템들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경계가 없어지는 이런 사회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권력 넥스트 거버먼트와 권력의 분산 그다음 6장에서는 아까 건강과가 또 연결되어 있는 생명공학과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생명공학과 인간의 미래도 지금 얼마나큼 가까이 있냐면 지금 미국에선 이미 우리의 줄기세포를 3D 프린팅에 이식을 하면은 3D 프린팅에서 그 기술세포를 재료로 해서 인간의 뇌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장기는 프린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프린팅한 기관을, 장기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몸에 대체해서 이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렇게 장기를 이식한다는 것은 거의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오래 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철학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윤리적인 문제를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생긴 거죠. 옛날에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7장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런 15대 지구촌의 과제들, 대안들,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뭐 이런 인구 증가, 뭐 빈부격차 해소, 의료 보건, 교육과 학습의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읽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혹시 아직 안 읽어본 친구들은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또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다 읽지 않아도 나는 이런 부분에 좀 관심 있어. 나는 직업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나중에 어떤 변화를 갖고 오게 될까라고 해서 그런 부분만 골라서 읽어도 사실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미해서 이 책을 추천해 줘. 선생님이 이제 과제를 또 오늘 어김없이 내야겠죠. 선생님이 과제를 보는데 여러분들 정말 책 읽는 수준을 보고 선생님이 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사실 뭐 만화책이나 그냥 되게 단순한 소설책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읽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책을 읽었고 물론 이제 과제하면서 이 친구 다른 친구 거 그대로 뺏겨서 냈네 뭐 이런 친구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거의 90% 이상의 학생들은 자기가 스스로 읽고 책을 작성한 것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 칭찬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칭찬합니다. 이제 등교계약 발표가 났죠.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중학교 3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5월 27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6월 1일, 6월 4일이죠. 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6월 1일이죠. 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등교 계약을 해도 도서관에서는 수업을 못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안내를 하겠지만, 등교 계약을 해도 교실 안에서 뭔가 거리 지키기를 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읽고 있는 책 꾸준히 잘 읽어주시고 계약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즐겁고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